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강원도 영월 어느 강가 건장한 일꾼들로 분주했습니다. 이들은 떼꾼으로 벌목한 목재를 뗏목으로 만들어 운송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띄운 뗏목이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묶은 동아줄이 풀리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흩어지는 묵직한 목재에 부딪혀 죽을 위기였습니다. 떼꾼들은 고함을 지르며 황급히 무트로 동료들을 건져냈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헤엄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떼꾼 대장의 딸인 향수기도 있었습니다. 향수기는 종종 떼꾼 대장인 아버지를 따라 일터로 나와서 물이나 새참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사고에 휘말리고 만 것입니다. 떼꾼 대장은 이를 보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금지옥엽 하나뿐인 딸이 눈앞에서 익사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때 한 사내가 바람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사내는 동동 떠다니는 통나무 위를 징검다리 건너듯 가볍게 발을 디디며 단숨에 향수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향수기를 물에서 건져 올려 옆구리에 끼고는 재빠르게 무트로 돌아왔죠. 바닥에 조심스럽게 향수기를 내려놓자 향수기는 물을 토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떼꾼 대장은 거의 죽상이 되어 향수기의 창백해진 얼굴을 쓰다듬었죠. 이럴 수가. 고맙소, 고맙소. 아이고, 향수가. 처자가 많이 놀랐어. 잘 돌봐주시구려.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달려나가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사내의 움직임은 깃털처럼 날렵했고 호랑이처럼 대담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정체불명의 사내 덕분에 위험한 사고는 빠르게 수습되었습니다. 떼꾼 대장은 딸의 목숨을 구해준 데다 동료들을 도와준 사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하늘이 보내준 은인이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겠소? 아니요. 그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었어. 그래도 뭐든 말해보시오. 돈이요? 돈이 필요하면 내 얼마든지 주겠소. 그 무엇보다 귀한 우리 딸을 살려줬는데 못할 것 없소. 떼꾼 대장의 말에 사내는 잠시 고민하는 듯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떼꾼들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본인은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객인 몸이요. 하지만 이제는 어딘가 정착하여 건실하게 살고 싶소. 혹시 남는 일자리 있어? 아하, 그렇구만. 그렇지만 은인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추천하기는 좀 미안한데. 떼꾼은 벌이가 좋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숙련된 떼꾼도 찰나의 순간에 목숨을 잃기 마련이었죠. 그러나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찮게 하는 일은 없을까요? 알겠수다. 그래도 내 밑에서 일하면 남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할 거요. 그래도 정말 괜찮겠소? 바라던 바요. 내 이름은 이명구요. 쉽게 대장이라고 부르면 돼요. 만식이요. 잘 부탁하겠소, 대장. 만식이라 불린 사내는 그렇게 떼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떼꾼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부인 만식이를 경계했지만 과묵하고 성실한 만식이를 모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금방 일에 능숙해져서 1년이 지날 때쯤에는 완전히 적응하여 전문 떼꾼이 다 되었답니다. 명고대장의 벌목장도 나날이 번성하여 이제는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한 벌목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조정의 관료에게 부탁을 받아 한양으로 소나무를 운송하는 큰 일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떼꾼들은 벌목장에서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번 한양의 일을 잘 완수하면 떼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대장도 대감 부럽지 않게 살겠소. 대감이 뭐야? 여기 강원도에서는 이제 왕초이시다 이거야. 이제 곧 은퇴만 하시면 되겠구려. 애끼, 이놈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더 열심히 뛰어야지 않겠나?
신소리들 말고 술이나 들게나.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사람들은 신나게 고기를 뜯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만식이었습니다. 만식이는 조용히 강둑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식 씨는 별로 즐겁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대장과 동료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분이 좋소. 표정이 영 아닌데요? 무슨 말씀을? 지금 이 표정은 행복에 겨워하는 얼굴이요. 향수기는 만식이의 말에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식이의 표정은 마치 초상이라도 치른 듯한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만식이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농담이요. 나는 지금 정말 즐겁소. 다만 이런 분위기가 친숙하지 않을 뿐이지.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걱정이 있기 마련이요. 저기 궁에 계신 임금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그런 임금님도 잔칫날에는 웃고 떠드실 거예요. 그것도 그렇구려. 그러면 오랜만에 이 녀석이나 가지고 놀아볼까? 만식은 그러면서 품속에서 당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에 대고 연주하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향수기는 감탄하며 만식이의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길고 긴 연주가 끝나자 만식이는 잔을 들어 술을 쭉 들이켰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고맙소. 남 앞에서 부른 것은 오늘 처음이요. 그래서 그런지 좀 긴장했구려. 정말인가요? 혹시 저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알려드리리다. 만식이는 향수기에게 약속했습니다. 향수기는 부드럽게 미소 짓는 만식이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만식이는 일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틈틈이 향수기에게 당정 연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수기도 재능이 있었는지 금방 연주하는 법을 배웠지요. 그렇게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만식이를 향한 향수기의 사랑이 점점 더 켜졌습니다. 사실 첫 만남부터 향수기는 만식이에게 마음이 있었더랬지요. 만식 씨는 원래 어디 출신이어요? 이곳보다는 좀 더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곳이었어.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소란스러웠지. 여기도 조용하지만은 않아요. 조금 다르오. 이곳에는 따뜻한 활기가 넘쳐나지. 내가 있던 곳은 악의와 욕심이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 같은 곳이었어. 만식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수기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만식이의 입에 풋풋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만식이는 조금 놀란 눈으로 향수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좋아해 줄래요? 만식이는 향수기의 물음에 다시 입맞춤으로 대답했습니다. 만식이는 한양으로 가는 이번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향수기와 혼약을 맺기로 약조했습니다. 그리고 향수기의 지아비인 만식 대장에게도 허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양으로 목재를 운송하는 작업의 준비가 막바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만식이와 동료 떼꾼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주막에 들린 날이었죠. 후다닥 끼니를 때우고 막 일어설 때쯤 한 무리의 사내들이 주막을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흙으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수상한 외부인들이었죠. 그런데 흙이를 두른 사내 한 명이 만식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구만식이. 뉘신데 그러시오? 모른 척 해봐야 소용없다.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이다. 만식이는 모른 체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흙이를 두른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떼꾼들이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만식이는 세상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는 체에서 이상하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렇게 일을 끝마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식이는 일과 관련하여 인근 관청에 들려 문서를 전달하러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못해도 하루 이틀은 걸릴 일이었지요. 이것만 끝마치면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출발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피곤한 만식이는 머리를 베개에 누이자마자 곧바로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따끔따끔거릴 만큼 뾰족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만식이는 곧바로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몸을 굴렀습니다. 그러자 만식이가 누워있던 자리에 검이 꽂혔습니다. 만식이는 몸을 빙글 굴러 몸을 일으키며 곧바로 품속에서 비수를 던졌습니다. 습격자는 만식이가 던진 비수를 검으로 여유롭게 쳐냈습니다. 습격한 이는 낮의 주막에서 본 흑의를 입은 정체불명의 사내였습니다. 아직 실력이 죽지 않았구나. 그 목소리는 역시 선호구나. 그래. 내 마음 같아서는 두령님의 명이고 뭐고 배신자인 내 놈을 끝장내고 싶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지. 소꿉놀이는 그만하고 다시 돌아오거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사지가 절단나고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만식이는 사납게 말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자 흑의의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검을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나도 실은 내 놈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기억해라. 한번 흑운령은 영원한 흑운령이라는 것을. 선호라 불린 암살자는 그리 말하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식이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버리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왔으니 말이죠. 실은 만식이는 암살 조직의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두령의 오른팔인 2인자로 타고난 칼잡이였지요. 그리고 선호라는 자는 만식이의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옛 동료였습니다. 만식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검을 잡고 암살수를 훈련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찰수록 그런 삶의 염증을 느끼고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식이는 불안에 떨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곧 아침해가 떠올랐죠. 만식이는 급하게 준비를 마치고 옆 마을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니까요. 만식이는 3일은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마치고 이튿날 서둘러 벌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식이가 보게 된 것은 처참하게 살해당한 동료들의 사체였습니다. 만식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복에 정신 차리게. 습격을 당했네. 대장님도 죽었어. 만식이 자네라도 어서 도망치게. 향수기는 어찌 되었나? 동료는 제 말을 잊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식이는 반쯤 미친 사람이 되어 달렸습니다. 사방에는 죽은 동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울령의 암살자들이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만식이는 물불 가리지 않고 암살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식이는 맨손으로도 검을 든 흑울령의 암살자들을 손쉽게 때려 눕혔습니다.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만식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식이는 향수기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흑운령의 암살자들이 몰려나왔죠. 그 중에는 선호도 있었습니다. 만식이는 두 눈이 뒤집혀 선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물애기들과 달리 선호에게는 감정을 앞세운 허섭한 공격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선호는 만식이의 공격을 침착하게 피하고는 단숨에 검을 휘둘러 만식이를 베었습니다. 만식이는 선호의 공격에 크게 상처 입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른 암살자들이 만식이를 두들겨 패서 기절시켰습니다. 이놈을 광에 가두거라. 어찌됐거나 두령님께서는 살려놓으라는 짓이다. 큰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만식이는 광에 갇혔습니다. 동료들을 모두 잃고 향수기마저 찾아내지 못한 만식이는 광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조차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 누군가가 만식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만식이는 겨우 눈을 떴는데 눈앞에는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지요. 바로 향수기였습니다. 향수기는 습격이 시작됐을 때 광 아래에 숨겨진 비밀방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저녁이 되자 향수기는 도망치기 위해 몰래 빠져나왔는데
큰 상처를 입고 쓰러진 만식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만식이는 향수기를 보자 쓰러지던 불꽃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향수기는 그런 만식이를 부축하여 벌목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벌목장에서 자랐던 향수기는 암살자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수기는 빈사가 된 만식이를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만식이는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만식이는 이 모든 사건이 자기 때문에 벌어졌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향수기는 어째서 그것이 만식이 탓이냐며 목 놓아 울었지요. 만식이는 향수기의 용서에 반드시 흑운령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에 향수기는 만식이가 기절하고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었습니다. 흑운령들은 만식 씨가 아니었어도 우리를 해치려고 했어요. 왕을 암살하기 위해 떼꾼으로 위장하여 한양으로 숨어 들어갈 계획이었거든요. 그 말이 참말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을 수 없어.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아버님의 복수를 제 손으로 하고 말겠어요. 너무 위험하오. 그보다 이 소식을 금이부에 알려야 하오. 아니요.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만식 씨 홀로 뗏목을 타고 떠난 놈들의 뒤를 어떻게 쫓겠어요? 향수기는 뗏목을 운전하는 솜씨가 떼꾼들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확실히 벌써 일주일이나 거리가 벌어졌는데 그들을 쫓기 위해서라면 향수기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만식이는 마지못해 향수기의 제안을 승낙하여 흑운령들을 뒤쫓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만식이는 산속에 묻어뒀던 자신의 장비를 챙겼습니다. 흑운령의 2인자 시절 차고 다녔던 검 2자루, 암풍과 음어였습니다. 검날에 특수 처리한 금속을 덧대어 빛에 반사되지 않아 칠흑 같았고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운 명검이었죠. 향수기와 만식이는 뗏목을 타고 흑운령을 추적했습니다. 흑운령은 무시무시한 살수 집단이었지만 타고난 떼꾼에 비해 뗏목을 조종하는 솜씨는 다소 부족했지요. 향수기와 만식이보다 훨씬 먼저 출발했지만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식이는 늦은 밤이 되자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흑운령이 있는 뗏목으로 소리 없이 헤엄쳐 접근했습니다. 흑운령의 졸개들은 불침번을 서며 경계하고 있었지만 살수 집단의 2인자였던 만식이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식이는 손을 뻗어 경계병들을 물에 빠뜨리고는 목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렇게 만식이는 흑운령이 타고 있는 뗏목 하나를 하룻밤 만에 모두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앞서 가던 다른 흑운령들은 따라오던 뗏목 3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만식이다. 그놈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렇지만 이미 뗏목은 한양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식이도 더 이상 은밀하게 싸울 수 없었습니다. 만식이는 자신이 탄 뗏목에 불을 지르고 그대로 선호가 탄 뗏목을 들이박았습니다. 그러자 불이 흑운령이 탄 뗏목으로 옮겨 붙어버렸지요. 그 사이 당황한 흑운령 졸개들은 만식이의 2자루 검에 의해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이놈 선호야. 내 놈의 저승사자가 여기 왔다. 오냐, 내 놈이 저승사자면 나는 염라대왕이다. 오늘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만식이와 선호는 서로 검을 맞대며 무시무시한 검물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곧 만식이의 사나운 검격에 의해 선호의 검이 부러져 버렸죠. 그러자 선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2자루의 채찍검을 꺼내들어 휘둘렀습니다. 선호의 채찍검이 허공을 가르자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채찍검은 마치 태풍처럼 만식이를 향해 날아들었죠. 그럼에도 만식이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공격을 흘려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만식이의 검이 채찍검에 의해 휘감겨서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격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하여 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내 놈에게 패배한 굴욕의 나날을 잊을 수 없었다. 오늘이야말로 너를 죽이고 내가 흑운령의 1인자가 될 것이다. 선호는 채찍검을 뻗어서 만식이의 검 1자루 음어를 휘감으며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식이의 계략이었습니다. 선호가 만식이의 검을 빼앗기 위해 채찍검을 잡아당기자 팽팽하게 당겨진 채찍검의 안풍을 휘둘러 단숨에 잘라버린 것입니다. 검을 잃은 선호는 당황하여 새바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긴 틈에 만식이는 단숨에 안풍을 휘둘러 선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선호를 쓰러뜨린 만식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선호의 공격도 매섭기는 매한가지였기 때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잔뜩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만식은 흑운령의 두령을 붙잡지 못했고 두령을 태운 뗏목은 이미 뚝섬에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뚝섬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뗏목들의 항구였지요. 만식은 간단하게 응급조치만 하고 뗏목을 몰아 급하게 뚝섬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이미 뚝섬에는 금이부가 점령하여 흑운령 잔당을 모두 사로잡은 상태였습니다. 향수기가 늦지 않았구나. 만식이는 상처투성이 얼굴로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식이가 선호와 싸우며 흑운령들을 붙잡은 사이 향수기는 한양으로 향하여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항구에서 향수기는 만식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운령의 두령은 체포되어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만식이는 그런 향수기를 으스러지도록 껴안아 주었답니다. 이후 흑운령은 해체되고 두령은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큰일을 해낸 향수기와 만식이에게 큰 상을 내렸지요. 향수기는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 다시 벌목장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만식이가 있었고 둘은 한양의 소나무를 운송하며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식이와 향수기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